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전념하느라 비디오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련 비디오 하나는 꼭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트럼프의 압승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트럼프의 승리를 베팅하는 근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제 정치 성향이나 정성적인 면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누가 더 많이 득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5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기는 후보는 55표를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9대 1로 이기든 6대 4로 이기든 이기는 후보가 얻는 표는 55표로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주로 참고하는 지표가 전국적 지지율인데요. 사실 전국 지지율 차이는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집계해주는 곳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국적 지지율과 그 차이를 여론조사 기관과 조사 날짜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평균적으로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전국적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고 해도 7%포인트는 트럼프가 이기기엔 너무 큰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전국적 지지율이 수십 %포인트 이상 뒤져도 대통령 당선이 가능합니다. 바이든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만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바이든이 이길 게 뻔한 곳에서 99%의 지지를 얻는다면 전체 득표율에서 트럼프를 두 자릿수 차이로도 이길 수 있겠죠. 반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적 지지율이 낮은 공화당 후보로서는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에서 이기는 게 효율적인 승리 방법이겠죠.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전국 지지율을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접전 지역을 집중 관찰하는 것이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전 지역 분석을 위해서는 어느 곳이 접전 지역인지 잘 정의되어야 하겠죠. 보시는 화면은 제 나름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민주당주, 공화당주, 경합주를 나누어 본 곳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득표율 차이가 5% 이하인 곳을 경합주 또는 접전 지역으로 정의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여기 민주당주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DC라고 표시된 곳이 워싱턴 DC이고 숫자가 마이너스 87%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당시 힐러리가 트럼프를 워싱턴 DC 득표율에서 87%포인트 앞섰다는 뜻입니다. 여기 공화당주를 보시죠. 맨 위에 있는 곳이 조지아주이고 숫자는 5%포인트 좀 넘게 나옵니다. 이건 트럼프가 득표율에서 5%포인트 넘게 득표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민주당주의 선거인단 수는 도합 201명이고 공화당주는 198명입니다. 공화당주가 민주당주에 비해 3표가 적게 나오죠. 나머지는 다 접전 지역의 표고 접전 지역의 표를 다 합하면 139명입니다. 바이든이 민주당주의 201명을 트럼프가 공화당주의 198명을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트럼프는 경합주의 139명 중에 72표 이상 얻어야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전 지역을 지난 선거에서 득표율이 5% 이내로 벌어진 곳이라고 했죠. 이 득표율 차이 5% 이내라는 분류 기준의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아이오와주는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9%포인트 많이 득표했으므로 공화당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합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트럼프에 불리하게 카운트했음에도 여전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다른 이유는 아이오와가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주의 여론조사 평균에서 바이든이 1.4%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죠.
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주는 바이든이 다 먹고 공화당 주는 공화당이 다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경합 지역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살펴보기만 하면 되겠죠. 보시는 화면은 접전 지역의 최근 여론조사 평균을 가지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율 차이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파랗게 색칠된 부분은 바이든 우세 지역이고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트럼프 우세 지역인데 아리조나주에서 비긴 걸 제외하면 전 지역이 바이든이 이긴다고 나오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바이든의 백악관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트럼프의 압승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최근에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값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로 오염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값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 대선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의 무덤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샤이 트럼프, 즉 누구를 찍을지 공개하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한다면 정확한 선거 결과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샤이 트럼프가 사라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접전 지역을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시는 화면은 트라팔가 그룹이라는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접전 지역의 득표율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랑 달리 빨간 곳이 좀 보입니다. 트라팔가의 여론조사로는 트럼프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도합 5주에서 지지율이 우위에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라팔가 그룹은 지난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득표율에서 박빙을 보였던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유일한 곳입니다. 트라팔가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는 달리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NA라고 표시된 부분은 트라팔가의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는 뜻이고 이러한 곳은 다 바이든이 이긴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미시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곳은 16표가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무려 2.5%포인트 앞선다고 나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20표가 걸려 있고 트럼프가 0.8%포인트 앞섭니다. 플로리다는 29표, 트럼프가 2.7%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리조나는 11표가 걸려 있고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고 노스캐롤라이나는 15표가 걸려 있고 트럼프가 2.8%포인트 앞섭니다. 이 표들을 합하면 도합 91표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당주 198표란 더하면은 289표가 나옵니다. 바이든의 득표수는 전체 538표에서 트럼프의 289표를 빼면 249표가 나오죠. 즉 최대한 트럼프에 불리하게 해석한다 해도 바이든과 40표 차이로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아까 바이든에게 양보한 아이오와주의 6표와 위스콘신주의 10표도 트럼프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최소 득표수인 289표에 16표를 더하여 305표를 무난히 건지겠죠. 제가 트럼프의 재선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사람은 미국 굴지의 투자은행 JP 몰건의 금융공학과 글로벌 투자 전략의 리서치 조직의 장을 맡고 있는 마르코 콜라노비치 박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의 예측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보고서를 썼는데요. 콜라노비치 씨는 이 보고서에서 결코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는 속단으로 투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콜라노비치 씨는 여론조사 말고 대선 결과를 예측할 만한 좋은 지표가 있느냐라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제시한 지표는 신규 유권자 등록수입니다. 콜라노비치 씨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신규 유권자 등록수 차이가 실제로 대선 결과에 나타난 득표수의 차이를 꽤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유권자 등록을 더 많이 한다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가만히 있으면 유권자가 될 수 없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콜라노비치 박사가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간 7개 경합주에서 유권자 등록수의 차이가 실제 득표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가로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권자 신규 등록수 차이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실제 득표수 차이의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의 유권자 등록수가 공화당보다 20만 명 더 많다면 실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에 비해 지난 선거보다 대략 20만 명 정도 더 많이 득표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등록수가 20만 명 더 많다면 실제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 지난 선거보다 20만 명 더 많이 득표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상관계수가 79%라고 나오는데요. 신규 유권자 등록수 차이가 실제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콜라노비치 박사는 4개의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펜실베이니아 20표, 플로리다 29표, 노스캐롤라이나 15표, 아리조나 11표를 합치면 75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공화당주 198표와 더하면 273표를 얻어서 거의 턱걸이로 당선되겠죠. 참고로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표이고 이 중 과반인 270표를 얻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 4개 주 이외의 접전 지역을 바이든이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트럼프는 당선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만 따로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다른 데는 몰라도 펜실베이니아는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차트에서 그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제곱이 0.98 정도 나온다고 나오죠. 이걸 결정계수 또는 R² 값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분석의 설명력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계수가 0.98이면 대단히 높은 값이고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유권자 등록을 20만 명 정도 더 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득표율 차이는 이만큼 더 벌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로헤지라는 인터넷 매체의 10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재밌는 사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마크러시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극소수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 그리고 소위 샤이보우츠, 즉 자신이 누굴 지지하는지 잘 드러내지 않는 유권자들을 타겟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함은 물론이고 전체 득표율에서도 1%포인트 앞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이겁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77%가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트럼프 지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극성스러운 민주당 성향들의 행태를 감안한다면 이분들의 이런 모습을 10분 이해할 만합니다. 바이든의 극성 지지자들 중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정신나간 또라이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공개하는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얼마 전 크리스 프렛이라는 유명 배우가 트럼프 지지자로 몰려 소셜미디어 상에서 인민재판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크리스 프렛은 세계적으로 히트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입니다. 프렛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강경 보수주의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나돌았고 곧 프렛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공개하길 꺼려할 사람들이 저는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침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트럼프의 재선의 결정적인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실제 투표장에 나가는 유권자들, 누구를 지지하는지 공개하는 걸 기피하는 유권자들, 이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트라팔가 그룹, 디마크러시 인스티튜트 등 지난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던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트럼프의 당선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